이번 강의는 거품 정렬입니다. 자, 먼저 거품 정렬 기본 원리부터 설명합니다. 거품 정렬의 가장 기본 원리는 인접한 두 키를 비교하여 그 크기에 따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 5개를 거품 정렬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5하고 3을 비교하는 것이죠. 5하고 3을 비교해서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3이 앞쪽으로 가야 하죠. 해서 교환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5하고 7을 비교하죠. 5하고 7을 비교했을 때는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하고 4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7하고 2를 비교합니다. 역시 교환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1회서 또는 1회전 비교해서는 4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5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처음 1회전까지 비교해서는 4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값이 뒤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큰 값이 이렇게 뒤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이 7은 비교 대상에서 제어하는 것이죠. 나머지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원리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하고 5를 비교합니다.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5하고 4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5하고 2 역시 교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교환한 결과 역시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또 이렇게 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2회전이라고 하고 비교해서는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같은 원리로 이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원리로 진행되겠죠. 해서 3하고 4를 비교해서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하고 2를 비교하면 교환해야 되겠죠. 자, 교환된 결과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3회전이 되고 2번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하고 2를 비교해서 교환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4회전 그런데 한 번 비교하였습니다. 자, 이 거품 정렬 정리합니다. 이름이 왜 거품 정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그려보면 이 거품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걸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거품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회전까지 가는데 4번 비교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거품처럼 볼록볼록 올라와 있죠. 이거 헤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 해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른쪽 정리된 거 봅니다. 거품 정렬에서 비교 해설은 데이터가 5개일 때는 비교 해설은 1회전 4번, 2회전 3번, 3회전 2번, 4회전 1번. 그래서 1, 2, 3, 4죠. 총 10번입니다. 자, 그러면 거품 정렬의 연산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렬해서 그 연산 시간은 비교수로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정렬해서 연산 시간은 교환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죠. 비교수로 합니다. 자, 그러면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거품 정렬하면은 비교수는 어떻게 될까요? 1에서 n-1번까지 다 하면 되죠. 해서 2분의 n에 n-1이 되어서 거품 정렬의 연산 시간은 비교 n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 거품 정렬 순서도입니다. 자, 제가 순서도 2가지를 가져왔는데 먼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경우, 자, 이 앞에 있는 데이터 5, 3, 7, 4, 2를 거품 정렬할 때 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필요시 교환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순환 원리는 반복문이 2개인데 바깥에서는 먼저 i는 1에서 4까지 일씩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4까지만 가면은 2하고 비교할 때는 더 이상 그 5 인덱스는 필요 없습니다. 해서 여기 4까지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쪽 폼문은 j는 1에서 5-i가 되는데 먼저 여기서 i가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j는 1부터 5-i니까 4까지 되죠. 그래서 처음에 i가 1일 때는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지만 인덱스는 4까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큰 값 7이 뒤쪽으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는 i가 2가 되는 거죠. i가 2가 되었을 때는 다시 이 가장 큰 값 뒤로 빠져나온 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해서 여기 안쪽 폼은 항상 j는 1부터 되지만 순환이 반복되면서는 가장 큰 값이 하나씩 뒤로 빠져나가면 그거는 정렬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왜 여기서 5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왜
O-i가 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품 정렬은 인접한 데이터를 비교해서 교환합니다. 해서 여기 판단문에 보면 여기 AJ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A에 J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항상 J하고 J 플러스 1은 하나 차이입니다. 해서 인접한 것을 비교한다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냐에 따라서 이 부동호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렬 처음 설명하니까 잠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0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뭐 배열 구조 대부분이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할 때는 그 인덱스가 왼쪽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i는 1부터 했는데 여기서는 i는 0부터 되죠. 그러면 4까지 하면 안 되고 데이터가 5개일 때는 어떻게 3까지 해야 되겠죠. 뭐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덱스가 뭐 1부터 시작하느냐 0부터 시작하느냐 뭐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C 언어로 작성한 거품 정렬 원식 코드입니다. 현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보면 거품 정렬 원식 코드가 출제되면 C 코드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C 코드 말고 파이썬 코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C 코드 이 거품 정렬을 파이썬 코드로 바꿔서 거품 정렬 설명하려고 합니다. C 코드 볼 수 있으면 파이썬 코드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거품 정렬 구현하기 전에 파이썬 코드 보는 방법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 주어진 화면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봅니다. 자, 여기 데이터가 5개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반복문은 for i in range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range 안에 어떤 숫자를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함수 ran을 써서 이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가 5개죠. 그러면 이 값은 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포문에서 range 쓰면은 여기 숫자가 5면은 어떻게 여기 i 값이 출력되느냐입니다. 바로 이 i 값은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4까지 출력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5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또 하나 더 적었습니다. for j하고 in range. 그러면 이 값은 여기서 len 데이터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죠?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J값 출력하면 무엇이 출력될까요? J는 0부터 시작해서 4일 때는 어디까지? 3까지 0, 1, 2, 3까지만 출력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정렬할 때는 바로 인덱스 이런 걸 사용하므로 많이 나옵니다. 다시 제가 이 코드를 왜 미리 설명하였느냐? 파이썬으로 구현한 거품 정렬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을 자꾸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파이썬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파이썬으로 거품 정렬한 코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왼쪽 예제 1은 플랫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 예제 2는 플랫 변수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두 예제는 둘 다 모두 거품 정렬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품 정렬은 거품 정렬인데 같은 종류의 거품 정렬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거품 정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 예제 1 플랫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코드를 봅니다. 아래쪽을 볼까요? 데이터 5개입니다. 이 5개의 데이터를 거품 정렬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5개의 데이터를 위에 함수 버블 소트에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죠. 바로 이 거품 정렬은 포문이 이렇게 2개 놉니다. 먼저 바깥쪽 포문은 앞에서 순서도 하였습니다. 데이터가 5개일 때는 이 i 값은 0에서 3까지 일씩 증가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쪽 포문은 j는 0에서 그 5-i-1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씩 증가되면서 해서 그 내용을 여기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여기 if문입니다. 자, if문에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죠. 거품 정렬은 인접한 키를 비교합니다. 해서 이 데이터의 인덱스 보면 여기 j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뭘까요? j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앞쪽이 크면 바꾸어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른차순이 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거품 정렬은 제자리 정렬에 속하는 거죠. 거품 정렬은 정렬할 때 키 교환에 필요한 추가 기억 장소, 여기 템포로 되어 있죠. 별도로 하나 더 필요하지. 다른 추가 기억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품 정렬은 이 원식 코드를 보면은 제자리 정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프린트문으로 이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정렬된 결과 2, 3, 4, 5, 7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은 이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플래그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원식 코드는 당연하게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이 플래그 변수 값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처음에 false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if문을 봅니다. 자, if문에서 이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데이터가 교환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 플래그 변수를 false로 하였는데 여기서 플래그 변수 값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true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데이터가 현재 교환되는 중이면은 이 플래그 변수 값은 false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true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래쪽을 봅니다. if not flag, 그러니까 이 플래그가 참이냐 거짓이냐인 거죠. 자, 이 플래그 변수가 이 false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뭐죠? 더 이상 키가 교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키가 교환되지 않으면 자꾸 반복 처리할 필요는 없겠죠. 해서 도중에 탈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거품 정렬에서는 플래그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면은 이미 정렬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상 반복 처리할 필요 없겠죠. 아래쪽 데이터를 볼까요? 이 아래쪽 데이터 보면은 여기 35742까지는 정렬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8, 9, 10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 정렬된 상태로 존재하죠. 바로 이 부분은 쓸데없이 반복 처리하면서 자꾸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부분은 반복 비교하지 않고 반복 처리되다 도중에 탈출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플래그 변수를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품 정렬에서 이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거품 정렬에서 플래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좋으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좋으냐, 이런 등등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오른쪽에 충분히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면은 이미 정렬된 경우는 비교 반복 처리할 필요가 없고 도중에 탈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부분을 잘 봅니다. 자,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이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면 무조건 2분의 n에 n-1번 비교하지 않고 이미 정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중에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품 정렬에서 최선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n개면은 n-1번만 비교하면은 탈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이미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면 n개의 데이터, 그러면 n-1번만 뻥글뻥글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플래그 변수를 사용할 때 거품 정렬은 최선의 경우가 되고 이미 정렬된 경우는 그 연산 시간은 비고 n 제곱이 아니고 최선의 경우는 비고 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거품 정렬은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면 최선의 경우 연산 시간이 비고 n이 되므로 상당히 우수한 정렬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말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이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이미 정렬된 데이터를 정렬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정렬하다 보면 데이터는 무작위로 되어 있지 정렬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렬된 상태라든지 일부가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이 복잡하게
플래그 변수를 쓰고 비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서 오른쪽을 다시 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네 줄을 읽어봅니다. 이 네 줄 내용이 뭐냐? 위에서 최선의 경우 거품 정렬은 비고 n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그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이 플래그 변수를 써갖고 이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거품 정렬은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 특별한 어떤 한두 번의 경우를 위해서 많은 경우를 이런 플래그 변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건 낭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거품 정렬의 연산 시간을 살펴봅니다. 자, 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내용 설명하기 전에 그냥 시험에서 거품 정렬 그러면 그 연산 시간은 비고 n 제곱입니다. 이거 하나로 딱 끝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99.9%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봅니다. 거품 정렬에서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최선, 최악, 평균 모두 비고 n 제곱이다. 우리가 그 정렬이나 뭐 여러 곳에서 연산 시간 이야기할 때 최선, 최악, 평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최선도 있고 최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최선, 최악, 평균이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최선, 최악, 평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냥 거품 정렬의 연산 시간은 무엇이라고? 비고 n 제곱이다 하면 끝이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설명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거품 정렬의 연산 시간은 그냥 비고 n 제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내용은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최선의 경우는 비고 n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데이터가 정렬된 경우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고 n 제곱으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정말로 특별한 경우, 이미 정렬된 경우는 잘 있을까요? 잘 없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굳이 복잡한 이 플래그 변수를 사용한 거품 정렬로 구현한다는 것은 낭비 아닐까요?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 떠들고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만약 거품 정렬을 사용한다면 플래그 변수를 사용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실무자야, 할 수 없이 거품 정렬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 이 플래그 변수를 사용해서 정렬 수행시킬까요? 특별한 이 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 거품 정렬은 정렬 방법 중에서 우수한 정렬 방법이 아니죠. 실무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이론적으로 출제되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시험 출제자가 거품 정렬 연산시간 출제하면서 플래그 변수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제시하지 않고 그냥 시험 출제하면 그냥 비고 n 제곱이 답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여기 비고 n 이걸 출제하기 위해서는 출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래그 변수를 사용한다는 걸 단서로 반드시 제시해야 되겠죠. 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무튼 거품 정렬 연산 시간 출제되었을 때 지금 설명한 이 관련 내용 나왔을 때 객관식 시험 문제니까 답을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